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마지막 단원 중에서 첫 번째인 통계적 추정에서 첫 번째인 모평균입니다. 모평균의 추정이 목표예요. 이 단원은 저도 그렇고요. 제가 설명하다 보면 말 실수가 좀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말 실수라는 걸 알고 또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또 많은 그 어느 정도 전공을 하실 선생님들은 또 이제 괜찮은데 그냥 좀 과외하는 대학생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또 배우게 되면 또 잘못 배우게 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요 통계적 추정에서 그 모평균 파트예요. 특히 좀 근데 그게 정말 뭐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나중에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는 좀 이제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게 통계적 추정 파트입니다. 일단 요 추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추측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추측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 잠깐만요. 제가 종이를 하나만 가지고 올게요. 좋아요. 만약에 어떤 학교에 수학 시험을 쳤는데 평균이 100명이 시험을 쳤는데 100명의 숫자가 중요하진 않고 전체라고 할게요. 전교생 수 전체가 100명인데 수학 시험 성적이 평균이 50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100명 중에서 제가 아무나 뽑을 거예요. 아무나 한 30명 정도 뽑을 거예요. 30명 정도. 40명 정도를 뽑았으면 이 30명 정도의 또 평균이 얼마일까라고 물으면 원래 전체 집단의 평균이 50이었으니까 이 30명들도 평균 성적은 50일 거야라고 하는 게 요 통계적 추정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딱 이 50점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 요 모집단에 있던 애들이 모집단이라고 하면 지금 일단 또 여러분들이 바로 못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원래 있던 집단의 애들이 편차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편차를 몰라요. 편차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전부 다 골고루 1.0 1점에서부터 2점, 3점 땡땡땡 이렇게 100점까지 다 골고루 받은 건지 아니면 10점에 10명, 20점에 10명, 30점에 10명, 40점에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된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또 있으면 이제 얘가요 성적이 40명 뽑았을 때 40명들의 평균이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점과 몇 점 사이에 요 안엔 다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에 배워야 될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30명을 뽑으면 얘는 5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주변 몇 점에서부터 몇 점까지 안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신뢰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0점에서부터 100점 사이가 될 거야. 40명 뽑았을 때 평균이. 그럼 무조건 맞는 말이죠. 그죠? 무조건 맞는 말이죠. 왜냐면 시험 성적이 0점에서부터 100점 사이까지일 거니까 평균도 0에서부터 100 사이 만들어질 거니까 무조건 맞는 말이죠. 그죠? 맞죠? 그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과 애들이라고 딱 잘라 말하면 안 되지만 처음 배우는 분들도 그렇고 문과분들도 좀 그렇고 이제 감성을 좀 집어넣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신뢰도가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뢰도가 우리가 뭐 말하는 뭐 의리라든지 믿음 이런 걸 뜻하는데 그렇게 가져가 버리면 좀 안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신뢰도라고 하는 건 그냥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봐보세요. 0에서부터 100까지면 50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정확한 거잖아. 과연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료로서.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제가 뭐 이런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의
이걸 이제 수업 듣는 여러분의 몸무게가 0kg에서부터 300kg 사이입니다. 라고 한다고 쳐요. 무조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에이 그게 뭐야? 그런 건 나도 맞추겠다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신뢰도 100%짜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뢰도가 낮으면 좋은 건가요? 그럼 봐봐요. 쌤이 만약에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몸무게가 정확하게 60.1kg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신뢰도가 정말 작게 떨어지죠. 그래서 맞출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신뢰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문제만 풀어주시면 돼요. 일단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는 일단 단원을 공부하다 보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의 중요성입니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응용하는 문제는 별로 없고요. 단순히 내가 암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어의 중요성을 알자. 단어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단어의 중요성. 일단 여러분들이 보게 될 모집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집단. 모집단이 뭐냐면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에요. 전체 집단. 혹은 뭐 원래 있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표본은 뭐냐면 모집단에서요 뽑은 거예요. 뽑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 다음에 추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미 추출이라는 단어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추출이 뭐냐면 그냥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단어를 또 보게 됩니다. 표본의 크기란 단어를 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 뽑은 개수예요. 뽑은 개수예요. 개수. 씨 붙일까요? 붙이지 말까요? 뽑은 개수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컴퓨터가 뭐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30 표본의 크기가 30이었다라고 하면은 30개를 가지고 온 거야 그냥 뭐 그런 거예요. 학생이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 때 30명을 뽑았죠. 그게 표본의 크기인 거예요. 30명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식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집단이 있으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요 x입니다. x. 그리고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x일 때 평균은 얼마냐면 뭐 m이라고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분산 모집단에 대해서 분산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그냥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시해도 되고요. 시그마가 표준 편차죠. 그죠?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모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크기가 n인 걸 표본 집단을 만들었어요. 이제 표본인데요. 표본에서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서 좀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요. 모집단에서 뽑았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x1 그 다음에 x2 그죠? n개를 뽑았으니까 그래서 xn개를 뽑을 거예요. 그죠? 이때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표본 평균은 여러분들이 공식으로만 좀 외워주시면 좀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증명도 조금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 xn이죠. 그래서 n분의 1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x i 이렇게 됩니다. 표본 평균이. 식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외울 필요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외울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현재 기출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배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표본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걸 x바라고 쓰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그것 때문에 좀 나중에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해서 분산이 있는데요. 표본에 대해서 분산은 S제곱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공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라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또 안 외우라고도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거는 항상 가르칠 때마다 이거 X바가 아닙니다. X바가 아니고요. 그냥 XI에서 빼기 X바예요.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S는 당연히 S제곱을 또 씌운 거겠죠.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외워도 되는 거고 안 외워도 되는 건데 근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 표본 평균 있죠. 요 놈을 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를 또 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얘는 이제 얘랑 똑같습니다. 일단 m이에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요 지금 말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말만 조금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얘는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표본 평균은 x바고요. 표본 평균은 x바고 표본 분산은요. 표본 분산은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루트 s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s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m이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 이거고요. 표본 평균의 시그마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문제 풀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좀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면 이걸 가르칠 때 좀 헷갈려서 가르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아예 넘어가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얘와 얘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게 문제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편인데 이게 문제로는 출제가 별로 안 되는 편인데 잘못 알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에요. 표본에 대한 평균이 아니고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이렇게 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정을 할 건데요. 추정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추정은 어려운 과정은 없고요. 이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범위 구간을 정했어. 그러면 그게 몇 퍼센트인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95%짜리 신뢰 구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짜리 신뢰 구간은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일단 모집단이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 n, m,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따르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n인 표본을 이제 추출하고요. 표본 추출. 이게 이제 문제에서 다 주어져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값이 평균 값을 우리가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95%짜리 구간은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외워요? 라고 하면 제가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1.9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고 문제에서 주어줍니다. 문제에서 주어주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이거랑 똑같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표본 평균의 그죠? 평균 값이 이거랑 똑같죠, 그죠?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1.96은 주어주고요. 문제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만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냐면 얘죠. 그죠? 그래서 이 형태를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95%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얘 넓이가 얼마라고 배웠어요? 넓이가 1이라고 배웠어요. 확률이라고 배웠고요. 확률이 1이면 100%라는 거죠. 그러면 95%라는 얘기는 뭐냐면 좌우대칭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넓이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0.95라는 거예요. 1을 전체가 1이니까. 그럼 여기랑 여기는 얼마라는 얘기냐면 그죠? 합쳐서 0.5라는 거죠. 0.05라는 거죠. 5% 분량이라는 거죠. 여기가 0.95라는 거예요. 0.95가 둘이 합쳐서 0.95가 나오려고 하면 이쪽 한쪽이 0.475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값을 찾아보면 얼마냐면 1.96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95%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99%짜리는요. 또 똑같은 공식이 쓰여지고요. 2.5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져요. 문제에서 주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주는 거고 얘도 그냥 의미를 따진다고 보면 여기 전체 넓이가 1이고 얘는 전체 넓이가 1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얼마라는 거냐면 0.99라는 거예요. 0.99. 그럼 요거 한 부분의 넓이가 어느 정도 나올 거냐면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0.99 나누기 2를 하면 0.4 19918 10이니까 4950이 되겠네요. 그죠? 넓이가 0.4950이 될 거예요. 그때 요 좌표가 얼마냐면 2.58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요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표가 이미 주어져요. 문제에서 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일단 외워두시면 됩니다. 형태를.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팁으로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지금 해봤자 어차피 문제로 풀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좀 추가해야 된다는 부분은 나중에 그 전부 다 영상이 정리되고 나면 팁이라고 해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 실내 구간이에요.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3에서부터 5까지는요. 길이가 얼마예요? 너무 쉽죠? 2죠. 2가 되는 이유는 그냥 5에서 3을 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 x가 될 수 있는 길이도요. 2라는 거죠. 그죠? 5 빼기 3이죠.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거가 있단 말이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얘도요. 길이를 구한다고 하면 얘에서요. 얘를 빼주면 돼요.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x바 x바가 똑같아서 지워지고요. 이게 지금 부호가 다르지만은 여기서 이걸 빼준다고 하면은 더하기가 돼버리면서 2배가 돼버리죠. 그래서 95%짜리의 실내 구간을 구한다고 하면 95%짜리의 실내 구간이면 길이면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게 되고요. 99%짜리를 구한다고 하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시그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설명을 이해시킨다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암기죠. 암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줄줄줄줄 외워가면서 머릿속에 이제 그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외울 수 있으면 참 좋을 건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특히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학습하다 보면 이 부분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문제도 출제 안 되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냥 문제 푸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도 조금 챙겨두면 절대 후회하진 않을 거예요. 뭐 얼마 되는 양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다음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일 마지막 강의 한번 보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 강의.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표본 비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